개그맨 이경규도 울고 갈 눈돌리기의 대가 360도 회전합니다. 입은 트럼펫처럼 긴 튜브형이죠. 몸의 절반이 꼬리라서 늘 꼬리를 치는데 떠나려는 여자친구를 붙잡고 늘어질 때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긴 목선은 뷰티라인의 절정. 물고기 중 유일하게 90도로 꺾인 목을 갖고 있습니다. 말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으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씹고 질주하던 신화 속 그 이름, 해마입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거문도. 섬의 청년들은 바닷속에서 오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바닥에 갔다 오시면 해마가 한두 마리씩 걸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다이빙을 하면서부터 해마가 이곳 거문도에도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바다에 해마가 있을까요? 수심 5m 남짓. 연안 바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해조류의 덤불은 먹잇감이 풍부하고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어 많은 물고기들의 은신처가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총 3차례 6시간에 걸친 다이빙 끝에 한 잠수부가 모자반 덤불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과연 해마일까요? 언뜻 보면 모자반 줄기와 구분되지 않는 가는 몸체. 말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을 가진 신화 속 그 동물, 해마입니다. 거문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녀석의 이름은 왕관해마. 머리 위로 솟은 관이 유난히 높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주로 사는 것으로 알려진 해마가 우리 바다에도 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에 서식하는 해마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해마는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한국산. 우리나라엔 복해마를 포함해 총 5종의 해마가 살고 있습니다. 해마는 종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열대 바다에 사는 큰 것은 길이가 35cm에 이르는가 하면 산호에 붙어 사는 피그미 해마는 이름 그대로 2cm를 넘지 않습니다. 온대 바다인 우리 바다에 사는 종은 몸 길이 15cm를 넘지 않는 중소형종.
한대와 냉대 기후를 제외한 지구의 전 해상에 약 54종에 이르는 해마가 살고 있습니다. 해마는 지구상 어떤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눈은 각각 360도로 회전해 먹잇감을 찾고 천적을 감시합니다. 머리에 솟아있는 관은 사람의 지문처럼 같은 종이라도 모두 다릅니다. 해마는 어류지만 꼬리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긴 꼬리만 있는데요. 주로 물체를 잡고 서는 데 사용합니다. 해마는 직립 유형을 합니다. 지느러미도 서서 헤엄치는 데 필요한 것들만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1초에 40번씩 휘저 추진력을 얻고, 가슴 지느러미는 방향을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배 지느러미까지 몸에 있는 지느러미는 모두 4개, 보통 물고기의 절반입니다. 해마의 몸은 비늘 대신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피부 아래엔 갑옷처럼 딱딱한 골판이 내장기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듯한 구조, 포식자로부터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수컷들은 구애를 할 때 사람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탄탄한 초콜릿 복근으로 매력을 과시하는 대신 배를 빵빵하게 부풀립니다. 수컷이 임신을 하는 독특한 번식법 때문입니다. 해마의 암컷은 배 전체가 골판으로 뒤덮여 있는 반면, 수컷의 배 아래쪽엔 피부로만 이루어진 배주머니, 보육낭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린 새끼를 품는 캥거루의 배주머니와 비슷하지만, 해마의 보육낭은 수정란을 만들고 보호하는 자궁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컷은 보육낭이 크고 튼튼할수록 암컷의 사랑을 받습니다. 경쟁적으로 배를 부풀려 자신의 번식 능력을 과시합니다. 가끔은 완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꼬리로 감아 매달리고 강제로 잡고 늘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종을 번식시키는 일은 이들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구애를 할 적에, 구애 운동을 할 적에 입으로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배를 이렇게 아주 부풀리는 그런 그 버릇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내려가지를 못하고 영 그 부풀어진 배가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결국 그 몸의 균형을 잡지를 못해 가지고 이 바람이 들어있는 부분이 자꾸 위로 뜨니까 복부가 위로 떠버리고 머리가 밑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거꾸로 돌입 자세로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래 되면 이제 짝짓기도 못하고 먹이 먹는데도 상당한 그 불편을 느껴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은 그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목숨을 건 구애. 수컷은 마음에 드는 암컷 앞에서 구애의 춤을 춥니다. 암컷이 고개를 치켜 올리고 떠오르면 화답할 준비가 됐다는 뜻. 암술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며 사랑의 춤을 춥니다. 암컷이 수컷의 보육낭 속에 알을 짜 넣으면 수컷은 뱃속으로 정액을 뿜어 알을 수정시킵니다.
순간까지도 짝을 찾지 못한 수컷들은 번식의 열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몇 개의 알이라도 받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사랑의 회방꾼을 몰아내고 드디어 짝짓기에 성공. 수정란은 뱃속에서 3주간 자란 후 세상 구경을 하게 됩니다. 해마는 우선 다른 물고기하고 다르게 많은 수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알을 바닷속에다 뿌리는데요. 해마인 경우에는 종에 따라서 5마리에서 한 1,500마리 정도까지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만약에 일반 물고기처럼 바다에다가 난자와 정자를 뿌려버리면은 그 생존율은 매우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암컷이 배란을 하고요. 배란된 알을 수컷이 보육량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수컷의 보육량은 번식 능력이 떨어지는 해마가 더 많은 새끼들을 더 안전하게 낳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대안입니다. 한 마리라도 새끼를 더 건강하게 이 세상에 내놓기 위해 해마 부부는 열정적으로 춤추고 사랑합니다. 왕관 해마가 발견된 거문도. 이곳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바다에서 해마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물 담그면 그물에 이제 쎄서 올라오는 거지. 그것이 해마가 그 쎄서 올라와. 그 많이 안 올라도 한 2마리, 10마리 이리 올라온다고. 그 그물에가. 그물 올리면 끼라고 물에다 그냥 받아줘요. 진질밭에 했다. 진질밭에 해마. 진질밭에. 주민들은 해마가 있던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안의 해초지대가 그들의 서식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전부 키다가 밭에다가 비료 대신 그 밭에다 뿌렸거든요. 그럴 때 그때 많이 왔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랐지 그때만 해도. 뭐 딴지 모르고 그냥 뭐 모른 채 부르고 그런 거 뭔지도 몰랐지 옛날에서.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연안의 해조류를 걷어내면 그 속에 해마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신기하게 생긴 이 생물을 이내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면은 뭐 잠자리도 같고
이 머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날아다니더만 물속에서도 이렇게. 해마는 우리 바다에 언제부터 살았던 걸까요? 조선 숙종 때 간행된 백과사전 산림경제. 이 책에 해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마는 우리나라 남해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거문도 인근에 위치한 여수 앞바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과 함께 해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해초와 풀이 있는 연안 일대에 해마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피밭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해서 잘피밭입니다. 저 앞에가. 물속에 잠겨 자라는 바다풀 잘피. 해양생물의 산란장이자 보육장 구실을 합니다. 해마에게 잘피줄기는 꼬리를 감기에 적당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해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조간대로 갑니다. 바닷속에 숲을 형성하는 모자반 군락입니다. 망상어가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새끼를 키워 출산하는 망상어. 수심 30m 내외의 얕은 바다에 무리지어 서식하며 10마리에서 30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고 있는 모자반 숲. 이곳에서도 해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본은 되게 많은데 근데 해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방간해마 같은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당 한 3개체, 그리고 산호해마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당 한 1개체가 서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거는 그 해마의 생태상 그 적은 밀도가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는 해마의 그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해마가 발견된 거문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수 앞바다. 이곳에서 해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소규모로 무리지어 사는 해마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거제도로 갑니다. 두 시간여에 걸친 해마 찾기. 그러나 해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작진은 육지와 최대한 가까운 연안으로 잠수 지점을 좁히기로 했습니다. 수심 5m 암초지대에 형성된 모자반 숲.
해마가 좋아하는 해초가 가득합니다. 4시간여 잠수 끝에 드디어 목표물 발견. 머리 위로 높게 치솟은 관. 거문도에서 발견한 바로 그 왕관 해마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전역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저 동해, 서해, 남해, 그 이제 일반적으로 남해 쪽에가 많은 이유는 서해에 비해서 남해는 수심이 약간 있으면서 다도해가 많고, 그래서 그 험한 그 풍파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만 속에 또 특히 해조류가 많이 있는 곳이 남해안입니다. 남해의 해조류 숲은 해마의 터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사는 해마는 전 세계적으로도 제한된 서식지에만 사는 귀한 종입니다. 직립 유영을 하는 해마는 헤엄 능력이 떨어집니다. 30cm를 가는데 1분 30초, 1km를 가는데 사흘 넘게 걸립니다. 아귀가 나타났습니다. 해마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멀리 가면 잡히는 상황. 모자반 속으로 긴급 대피합니다. 색깔이 비슷해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아귀는 포기하고 맙니다. 아귀가 사라지자 근처 파래밭으로 이동한 해마. 그런데 파래덤불에 서자 해마의 몸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피부에 있는 색소세포 때문인데요. 해마는 색소세포를 조종해 수시로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이동 능력이 떨어지는 해마가 택한 방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도 가끔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위장을 위해 암초지대로 들어가는 복해마. 바위 틈새에 있던 말미잘의 촉수에 걸려들고 맙니다. 입과 항문이 하나인 말미잘은 촉수를 뻗치고 있다가 먹잇감이 걸려들면 몸을 오므려 삼켜버립니다. 말미잘의 촉수엔 자포라는 독이 있는데 물고기를 즉사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블랙홀입니다. 해마는 모자반의 꼬리를 감고 숨어서 먹잇감을 노립니다. 모자반이나 잘피가 있는 숲은 해초에 붙어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어류들이 모여들어 종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작은 새우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하는 해마.
보호색으로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노립니다. 마침내 먹잇감이 포착되면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6천분의 1초에 해당하는 속도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먹이를 낚아채서 먹습니다. 이러한 그 먹이 습식 형태는 몸의 중심축은 가만히 두고 이렇게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다가 머리만 위로 쳐 올려서 잡아먹는 형태입니다. 말처럼 90도로 꺾인 목은 직립유행을 하는 해마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냥의 비밀은 아래 턱뼈에 있습니다. 해마는 마치 방아쇠를 잡아당기듯 턱을 당겨 올려 주둥이를 치켜둔 후 순간적으로 먹이를 낚아챕니다. 입모양도 사냥에 적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턱뼈를 당겨 올리면 입은 옆으로 확장돼 먹잇감을 물기에 유리해집니다. 시야에 포착된 해마의 사냥 성공률은 90%. 생존을 위한 오랜 진화의 결과입니다. 바위 틈에 산란을 하고 부화를 기다리는 문어. 하지만 알을 노리는 침입자들이 있습니다. 어미는 돌을 쌓아 방어막을 쳐보지만 골칫덩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란들이 수컷의 몸속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컷 자꾸 배를 뒤틉니다. 다시 짝짓기가 시작된 걸까요? 아니,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산통이었군요. 삼 주 동안 임신을 했던 수컷. 1시간 동안 배를 비틀어가며 마치 뿜어내듯 출산을 합니다. 한 번에 낳는 새끼는 50마리 내외. 새끼는 작지만 아빠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서로의 몸에
꼬리를 휘어 감습니다. 어딘가에 몸을 지탱해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해마 새끼들은 보육낭에서 나오는 순간 어미로부터 독립이 시작됩니다. 출산을 마친 수컷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짝짓기를 하고 임신을 합니다. 한 번에 낳을 수 있는 새끼의 양이 다른 물고기에 비해 적기 때문에 쉬지 않고 1년에 10번 이상 출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유독 힘겹게 태어난 새끼 한 마리. 보통의 새끼들과 모습이 다릅니다. 난황을 그대로 안고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결과입니다. 연구진과 함께 임신한 수컷의 뱃속을 살펴봤습니다. 새끼의 눈과 꼬리가 보입니다. 수컷의 뱃속에서 수정된 수정란은 모세혈관을 통해 아빠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고 골격과 내장기관을 모두 갖춘 채 태어납니다. 이런 어류를 태생어류라고 하는데 지구에 있는 전체 어류 2만 4천여 종류 중 약 3%에 불과합니다.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몸이 여리고 운동 능력이 떨어져 쉽게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수컷의 보육낭에서 태어난 새끼들의 생존율은 보통 0.1%를 넘지 못합니다. 해마는 독특한 생김새와 생태 때문에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해마가 있는 수족관에는 해마와 무척 유사하지만 다른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해마처럼 긴 꼬리를 가진 이 물고기의 이름은 파이프피쉬. 해마와 비슷하지만 말의 머리를 한 해마와 달리 머리가 몸통과 일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초록색 해초를 붙인 것 같은 이 물고기의 이름은 해룡. 위장술이 뛰어나 해마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고기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입니다. 실고기는 긴 주둥이에 골판으로 덮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발견된 1300만 년 전 화석 속의 해마도 바로 실고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후 해마는 목이 90도로 꺾이고 수컷이 보육낭을 가지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고기과 물고기는 수컷이 배 위에 알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 실고기 같은 경우는 배에다가 알을 붙이기 때문에 주위의 해적 생물에 대해 공격을 받을 위험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는 안에 폐쇄적으로 알을 관리하는 그 정교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보육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 위험도가 적죠. 이 두 가지 그 실고기와 해마의 보육낭을 갖고 보면 해마가 보다 진화한 형태의 보육낭을 갖고 있고, 화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보육낭이 없었고 점점 배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폐쇄적인 보육량을 갖고, 이러한 게 아마 실고기과 어류들의 진화의 과정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천만년 진화의 결정체, 그것이 해마입니다. 그러나 바닷속에선 크고 작은 위험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암컷 빅벨리, 구애가 한창입니다. 꼬리를 치다 못해 휘감고 끌어당기는 암컷. 그러나 수컷은 이미 임신 중입니다. 암컷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총각에게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반응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시큰둥해진 수컷. 더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는 경쟁은 치열하고, 거기서 도태되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암컷은 곧 마치 산통을 겪듯 배를 뒤틉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 암컷의 배에서 수정되지 못한 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미 시기를 놓쳐버린 알, 이미 상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수많은 경쟁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나의 생명으로 세상에 설 수 있습니다. 바다 밖의 상황도 갈수록 해마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자반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어. 이렇게 머자반에 붙어가지고 있고, 그 해섬 같기도 하고, 예, 우리는 착각하기도 해. 해섬으로 꼭 해섬 같습니다. 이 해마가 여기 진짜 해마가 많이 있었어요. 이 해초가 저기 해초가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해마가 암에 저기 바다 오염되면 해마도 없는 모양이라. 해초와 플랑크톤이 무성하던 바다 연안의 해마 서식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오염과 간척지 개발로 해마가 살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현재 전 세계에 분포하는 해마 8종에 대해 멸종 경고를 내렸습니다. 제주 연안에 사는 복해마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생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인간의 남획입니다. 해마 있어요? 해마는 약재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씩이에요? 근당? 비싸요? 60만 원? 이 많은 해마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들어가면 그냥 중국산이라고 그런 중국 하이난성에 위치한 한 항구. 해마가 밀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봄에보다 이곳에선 불법 해마잡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해마를 술에 담궈 먹기도 합니다. 这是活的，把这瓶酒放在船里面，下去捞多少个就放多少个，得放多少个就放多少个，得多少个就放多少个。哎，这边海马多吗？以前就有吗？以前不比以前多，现在少，因为向来都有，多但是人家多人家抓完了，现在很少了。懂吗？你说什么？多人以前多人抓了，抓已经没有了，这意思。 不会吧？这么大海里头？哎呦，你们这么大，你说这个话，你大哥这帮直慢嘛。近海的，我们西岛人都在这近海抓。啊，近海抓。 이곳 중국에서 해마는 다양한 용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에 위치한 약재시장. 전 세계에서 1년에 3천만 마리 이상의 해마가 잡히고 그중 약 80%가 중국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됩니다. 海马是不是比别的鱼贵啊？海马是18块钱一克。这么贵啊？是啊，海马有是小的呢，有是一般都是商业人家，有是人家。我们这里收的一般都是船上收，都是进货的。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해마 시장의 규모는 약 4천억 원 이상. 무게로 따지면 80만 톤이 넘습니다. 신화와 전설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상상과 현실에 공존하던 해마는 이제 바다에서 몰려나 마른 주검으로 남았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에서 하나의 생물이, 한 종류의 생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해마는 뭐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안 생태계, 연안 해초, 해조장 생태계 내에서 해마는 분명히 하나의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마가 만약에 사라진다면요, 과거에 풍부했던 그 해마의 생물량이 사라진다면은 그 생태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대양이 아니고 연안 생태계에 그런 영향이 주어지게 되면은 해마라고 하는 작은 고리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연안 생태계라는 큰 고리를 아마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에 더 신비로웠던 존재, 해마.
해마가 지금 우리 바다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해마는 전설이 아닌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신화로 남아야 합니다.